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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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성과 연애를 할수록 안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해주는 연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연인과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장재숙 교수님은 목소리가 정말 좋구나. 그래, 한때 DJ 출신이셨대. 그럴 수도 있겠다.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귀로 배우는 연애, 이번 주도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받는 것도 시작이겠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또 부끄러운데요. 장재수 교수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 네, 민망합니다. 지금 한번 모두들 입 네. 밖으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 교수님 목소리 정말 좋지 않아? 라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오늘도 또 청취자 사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4353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제 여자친구는 족발을 먹을 때도 감자탕을 먹을 때도 뼈째 들고 뜯습니다. 물론 저도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가끔씩 너무 과하게 뼈에 집착하는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뼈만 들고 뜯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손을 쭉쭉 빨면서 저를 보고 씩 웃는데 치아 사이로 불이 나 있더라고요. 어머나. 남자친구라면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제 아량이 부족한 건지 비위가 약한 건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도 여자친구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뭐 정말 좋아하는 사이일 때는 뭐 이게 대순가. 맞아요. 맛있게 기도 먹으면 하고. 되는 거지. 네. 뭐 그렇네요. 사실, 네, 제 생각에도 여자친구분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데 좀 네. 굉장히 러블리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잘 먹으니 건강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게요. 뭐 아니면은 밥 먹고 나서 네. 그냥 뭐 껌이라도 하나 챙겨준다던가 뭐 굳이 이제 대놓고 말을 하기에 좀 그렇다면 맞아요. 손거울을 조금 잠시 뭐 건네준다던가. 네, 뭐 아니면은 화장 거울 좀 잠깐 봐야겠다라던가 네. 뭐 이렇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이 저한테 껌을 내민다던가 거울을 보여준다고 하면 좀 약간 오히려 부끄럽고 민망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긴 그럴 하네요.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지금 문자 주신 분의 어떤 내용도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연애하면 알콩달콩 사랑스러운 일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뜻밖의 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연애 중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 네. 연애 중에 이런 모습. 네. 가끔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본인은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뭐 말을 한다던가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다른 그렇죠. 뜻밖의 리액션을 반응. 해올 때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내 연인 내 모습 혹은 연애 중 나의 특이한 모습 때문에 상대방이 좀 불편해 하더라. 네. 나는 몰랐는데 네. 뭐 이런 것도 좋고 반대로 내 상대방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트집을 잡더라라던가 네.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으면 네.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랑특강이다 라고 김원문님 이렇게 인사 건네주시면서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청취자 사연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복스럽고 좋구만 왜 그런데요? 라고 이렇게 또. 그렇죠. 아마도 남자친구분의 욕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뼈 뜯는 모습조차 아름다웠으면. 6511 네. 청취자님은 우리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죠. 매지가이 요법을 사용해서 잠시 인중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그것도 이렇게. 좋네요. 남자친구분한테 팁을 또 주셨는데 맞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잠시 잠깐 좀 피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마음에 그게 안 드는 걸 그때그때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게 또 현명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네. 제가 우리 조현지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연애할 때 이해하기 힘들었던 상대의 태도나 행동,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연애 때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고 네. 결혼하고 나서 가장 네. 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었어요. 아. 정말 사소한 건데 저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남편이 네.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연애할 때는 몰랐던 행동이었는데 네. 치약을 중간에서 쭉 그것도 맞아요. 아주 많이 짜서 이게 넘쳐 흐르게. 네, 네.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렇죠. 참 사소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굉장히 경험들이 참 많거든요. 네. 저는 또 결혼 전에 연애 경험도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한번 돌이켜봤어요. 네.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아찔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저를 꼭 이렇게 안아주면서 네. 갑자기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황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이런 행동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좀 움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제 친구하고 이렇게 저 모르게 사귀고 있던 어떤 그런 관계였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도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었는데 김건모. 네, 노래 가사가 아니고 저의 일이었구나. 굉장히 좀 아. 황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 술 마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요, 맨정신의 맨정신이었어요. 그런 거였죠. 네.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맞습니다. 본인도 하고 좀 놀라지 않던가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정말 뭔가 그게 말하지 않을 게 그냥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더 제가 또 속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연애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모르게 다른 친구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보여진 것처럼 네. 뭐 방향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안에 담겨 있을지도 네. 모른다. 네. 뭐 이런 건데. 네. 제가 상황을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한번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석하실 것 같은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요. 상대에게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연애 초반에 이런 벽이 느껴진다면 앞으로 뭐 허물어가야 할 그런 그렇죠. 것이다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좀 꽤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좀 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뭐랄까요, 권태기 혹은 뭐 마음이 이제 식었나? 네, 헤어질 때가 된 건가? 네. 주변에서 근데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꽤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그렇죠.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더 발전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흔히 사랑하는 사이면 관계가 어느 정도 밀착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다가가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왠지 나를 좀 밀어내는 것 같고 네. 때로는 상대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행동에도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랑 유형 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희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랑을 하는 친구들은 그 사랑을 좀 부담 없이 즐기고 싶어 하는 유형인데요. 상대와 워낙에 가볍게 만나는 걸 선호하다 보니 사랑하는 사이여도 깊게 밀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연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대가 특별히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랑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저희가 의지하거나 조금 다가가는 또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런 모습이 부담워서 더 뒤로 물러난다고 하니까 만약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적당한 어떤 선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대의 사생활, 상대의 어떤 시간들 존중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 듣고 생각나는 게 네. 왜 나는 오빠를 이만큼 좋아하는데 오빠는 왜 나를 이만큼 안 좋아해? 맞아요. 이렇게 뭔가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게 뭐 여자건 남자건 간에 네. 뭔가 이런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걸 요구하면은 확실히 좀 멀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방식, 스타일이 다르구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정말 딱 뭔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다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주변에서 전 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해 온다. 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서 연애 상담을 이게 해주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때 왜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 잠깐 한 적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내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게 마음이 있는데 네. 오히려 나에게 와서 연애 상담을 한다.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의 마음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진짜 있는 그대로 연애 상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 상담을 하러 접근한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떠보는 어떤 그런 또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상대의 연애 고민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사친하고 연애 고민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어요. 네,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사친을 반대한다 이런 네.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네.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연애 상담을 좀 귀담아 들어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수업하시다 보면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고민도 많은 편인가요? 많죠. 그래서 오히려 수업 시간에 남자 여자 입장에서 이런 반응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도 나누고 하거든요. 네네.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 남자친구의 이런 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남자친구의 그 공감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여자친구가 두통이 좀 심한 상황일 때 네. 이상적인 어떤 남자친구들의 반응은 그렇잖아요. 약은 먹었어? 약 먹고 푹 쉬어. 많이 아파서 진짜 큰일이다. 보통은 이렇게 해주지 않나요? 그런데 이 고민을 올린 그 여자친구의 남친은요. 머리가 왜 아플까? 난 점심으로 된장찌개 먹었는데. 어머나. 그러더랍니다. 네. 이 반응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라고 이제 물어왔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득 된장찌개. 생각난 건데요. 네. 혹시 조현지 아나운서는요. 네. 몸이 조금 아플 때 네. 남편분이 어떤 반응을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저희 남편이 이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 일부러 네. 더 과하게 반응을 해요. 어머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제가 좀 민망하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 못하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저도 네. 어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남편은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을 내놔요. 의료보험료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데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야 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예민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병원 가는 거 몰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고 공감받는 걸 원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모른다라고 오히려 탓을 하죠.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길 원하는데 남자는 해결책만 제시한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전 친구 사례에서도 남자친구는 정말 여자친구가 머리가 왜 아픈 걸까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점심 뭐 먹었는지 여자친구가 궁금해할까 봐 된장찌개 먹었다라고 먼저 말했을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저는 여기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어떨까요? 어떤 학생이 이런 경험담도 들려주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가정 불화로 힘들어할 때 네. 오히려 여자친구의 기분 전환을 좀 시켜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서운해하더래요. 아.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많이 힘들지? 라는 어떤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를 더 바랬던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 이거는 충분히 남자친구의 마음도 공감 가긴 하네요. 그렇죠. 괜히 좀 아는 척 했다가 이제 이해하는 척 했다가 오히려 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제 다른 얘기를 한 건데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같이 고민해 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사람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뭐 공감 능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이걸 굳이 남녀 뭐로 나눠서 말하긴 그렇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공감 능력만큼은 여자들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감 영역만큼은 그래도 비교적 여성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하품과 공감 능력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네. 다른 사람의 하품에 잘 전염될수록 그만큼 공감 능력도 높다라는 건데요.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연구팀이 남녀 1,461명을 대상으로 5년간 관찰을 해봤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2배 정도 더 많이 하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출퇴근하면서 거의 웁니다. 펑펑. 눈물을 쏟아요. 왜죠? 네. 뭐 지하철을 탔으니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있겠어요. 네. 여기저기 하품하는 사람도 많겠죠. 모두 다 전염이 되나 봐요. 여기서 하품하면 전염되고 저기서 하품하면 전염되고 그래서 정말 내릴 때에는 제가 막 울고 내려요. 눈물을 닦으면서. 하품을 계속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 네. 와 장재숙이라는 여자는 정말 공감 능력 100%인 여자구나. 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품을 많이 하고 있는지 네. 공감 능력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품 자주 하시는 분들이 뭐 잠이 많다 이럴 게 아니라 네. 공감 능력이 높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니 앞서서 이제 연애 시절 혹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해 못할 행동 혹은 내가 했던 행동을 상대방이 전혀 이해 못하더라. 네. 청취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의견을 여쭤봤는데 네. 1228 청취자님. 결혼을 앞둔 4년차 커플입니다. 그런데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이분은 남성분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여성용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끔 세면대에 놔서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해줘, 조심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남자 형제만 있어서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네, 사실은 문자 주신 남자분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 뭐 여성용품을 그 자리에 놓고 나온 여성분이 생각이 없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털털하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고 그냥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정신이 없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번 그러시진 않을 테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싸울까 봐 걱정되셔서 그렇죠. 미리 조심할 수 있으면 문자를 좋겠죠. 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좀 이런 거는 서로 아까 저 치약 얘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8897 청취자님, 와이프가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릴 때마다 실비보험 들어서 이럴 때 가려고 든 거 아니냐고 했는데 오늘 네. 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와이프가 그 다른 이제 부인들에 비해서 유독 아프다는 말이 좀 많은 것 같다. 실제 그렇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때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만 반응을 보였던 건 아닌지. 네, 건강하게 지낼 때도 관심을 보여주면 굳이 아프다라고 표현 안 하실지도 몰라요. 요거 한번 지켜보셔야겠네요. 8897 네. 청취자님. 네. 4895 청취자님. 하품 얘기하시니까 운전 중인데 계속 하품하며 울고 있어요. 어머머. 저도 공감력이 엄청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졸음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그렇죠.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또 이야기 쭉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그럼요. 상대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적어도 그 행동이 나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요. 그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우리는 상대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보다 상대의 행동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서로가 네.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렇죠. 공감이 되네요. 네. 저 오늘도 또 여러분들 지금 만나시는 분과 또 함께 사시는 분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귀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